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부터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든든한 이 시간 우리 금요일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 성경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자꾸 뭔가 제가 시도하는데 아니 오늘 박수 칠만 했어요.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았던 만큼 금요일팀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늘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네, 다행히 우리 코스피가 2600선을 넘었는데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두 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우리 문종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노란톡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2600이 넘어서부터는 더더욱이 경계를 하셔라. 아, 왜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모두가 환호할 때 거기에 쏠리지 마셔라. 아우.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오니까 조금만 자중하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들 기뻐할 때 저희 경계태세를 좀 갖추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 같은데. 다음 주쯤. 예,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2주 동안은 이제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 주는 미국의 뭐 보통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기하고 있으면요. 그 일주일부터 하방 변동성이 강하대요.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 13일이 소비자 물가 지수고 14일이 미국 FOMC 금리 결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모멘텀이 딱 잡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뭐냐?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허. 뭔가 꼭 이벤트가 있으면 뭔가 움직이서 큰 커지죠. 변동을 줄 수 네. 있는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문종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모두가 박수 칠 때 완전 떠나면 안 되고요. 주시장을 떠나면 안 되고요. 이제 종목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절을 어떤 해라. 종목을 내가 갖고 있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난 종목들은 분산 전략으로 좀 수익을 청산하는 전략으로 하고 그 대신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으로 이동시키면은 안 올라간 종목들은 키 맞추기 게임으로 올리는 게임이 또 진행될 거예요. 그런 전략은 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간다 하면은 일단 다음 주는 조금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대응으로 대응하시면서 뭐 14일까지 이제 중요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펼쳐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개별주 순환 장세 이런 게임이 좀 진행이 더 발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님들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저는 2600 넘어가지고 박수 치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성적 사고로서 또 하나가 좋아할 때 시장은 좀 더 소극적으로 방어 태세를 해야 된다. 제가 인간 지표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하다. 혹은 그 전략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종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든벨을 울린 종목 만나보시죠. 네, DB가 첫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DB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네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가 DB 하이텍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주주서원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KCGI는 국내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죠. 관련돼서 DB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과 또 같이 움직였던 DB 관련주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라고 적어주셨고 문종 전문가님은 많이 올랐네. 마치 옆산에서 그 반대편 산을 바라보면서 산들 많이 올랐네. 약간 이런 신선히 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네. 경영권 분쟁 가능성. 사실 이런 잡음이 있으면 기업 주가는 좀 널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그동안에 4, 5월 달에 한번 날뛰었죠. 맞아요. DBIT랑 DB 종목군들이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조만간에 제가 강성부 펀드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톡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DBI텍 같은 경우는 미리 언제를 6만 원 이하에서 매수 대상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뉴스부터 야간에 오후 뉴스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오늘 갭으로 DB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바로 올라가는 파동이 났고 DBI텍은 올랐다가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조절 타임이 나왔는데 일단 뭐 이 구조 자체가 지배 구조 차원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게임은 진행될 걸로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이 DB나 DB하이텍이 뭐 급상승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DB하이텍으로 논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DB하이텍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서 1차적으로는 이제 상한가가 월요일 같은 경우 갭상으로 나왔다가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럼 2,500원 이상부터는 100원 단위로 3,000원까지만 열어놓고 청산 작업.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도 되는 겁니다. 아, 진짜요?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3,000원 전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6만 원 초반까지 또 내려오면은 또 매수하면은 저는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강성부 펀드 이 재료 노출로 인해서 계속해서 7만 5천 원 이상을 한번 찍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6만 원 초반부터 뭐 여기서 더 추가 하락한다 해도 마지노선은 하단은 5만 5천 원이거든요. 5만 5천 예. 원. 그러면 또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6만 5천 원, 7만 원 또 도전할 수 있는 계속 박스 전략을 사용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DB랑 DB 하이텍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런 이슈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이슈가 엮이면 대부분 가나요? 아니면 이런 이슈가 또 거품이 빠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송상이니까 이제 깊은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너무 제가 너무 딥하게 물어봤군요.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게임이 진행할 수 있다. 방향이 라고도 위다.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4월 달에 보면은 4, 5만 원짜리를 8만 원대까지 올려버렸잖아요. DBI 때.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 실물 거론까지는 할 수 없기 예.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 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많이 올랐네. 근데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뉘앙스인가요? 뭐 일단 주주행동 펀드가 사실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좀 많이 뭐랄까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제가 연초부터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그 주주, 그러니까 그 대주주, 그러니까 마인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주 환원을 잘 안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업이 그렇잖아요. 본인의 이제 소유가 아니고 또 이제 그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미흡하죠. 한정 같은 거 뭐. 국내 은행 같은 거 뭐 보면 뭐 본인들 뭐 성과급 장치로 다 끝나잖아요. 주주로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주가가 절대 못 가는 거고. 근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올해부터 해서 상당히 좀 더 그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기인하는 반대 DB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 이후에 300%가 올랐어요. 급등을 했잖아요. DB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네, 4월에.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도 반응을 했었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이제 한 거는 뭐 거기에 이제 주주 소환을 보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이슈가 돼서 오른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계속해서 그 갈등이 점화되고 시간이 되고 거기에 펌프질을 하면은 주가는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제 그래요. 그냥
이런 거를 굳이 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시간 할애를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할 그러기엔 필요가 너무 있는가? 바쁘다. 그러기엔 차라리 너무 바쁘다. 햇살 좋고 지금 날씨도 좋은데 여유롭게 산책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단말기 보고 계속 나는 내가 이제 모멘텀 투자자라고 하면은 로얄 마인드야. 양반 마인드야. 무조건 나는 매일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 모멘텀 투자자다. 네. 그러면은 뭐 그럼 할 수 바쁘겠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러니까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서 수익률을 계좌를 딱 까봤을 때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핵심에서 네. 머물러 계셔라. 그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문종욱 전문가님 오늘 또 2차 전지가 잘 가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성향은 다 다르죠. 관련돼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또 보고 있지 않은 영역이나 바쁘게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상승 트리거가 될 만한 오늘의 이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DB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보 마그네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보 마그네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요. 리튬 생산 신공장을 4달 내에 완공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대보 마그네틱은 현재 고객사와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16.92% 오른 채로 62,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과 관련돼서 오늘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굉장히 또 올 초에 뜨거웠던 이슈였죠. 관련돼서 대보 마그네틱 이야기가 올라온 만큼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욱 전문가님, suddenly. 값싸기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뒤에 물음표를 적어주셨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단기 낙폭 과다다 기술적 반등이다. 생각보다 두 분 다 별로 호의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 네. 수위를 좀 조절해 주시면서 갑자기 왜 타이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을까요? 대보 마그네틱 사실 제가 1월 달에 수익률 게임 우리 그러니까요. 시즌 1 때 공략을 한번 했었잖아요. 정말 차갑다. 과거에 잘 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1, 2, 3월 달에 거의 뭐 그냥 배터리 한번 문종해서 이제 계속 맞아요. 큰 수익도 내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사실 이제 리튬 그 인가공, 첨가물 같은 거 인가공하고 해서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회사 유보도 네. 좋고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한테 수익도 줬잖아요. 기술도 좋고 그래서 수익도 내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그 아들하고 그 부자지간에 이견 충돌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가차 없이 뒤도 안 본다. 정말 차갑네요. 아무리 네. 내용이 좋아도 사실 여유롭게 이렇게 주식을 하지만은 어떤 제가 생각하는 뷰의 어떤 그 스칼티가 난다라고 하면은 절대 뒤도 보지 않는 게 주식이다. 그렇게 항상 강조를 드려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뭐 그 뒤로 추세가 완전히 다 깨졌어요. 사실은 이제 그 아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있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뭐랄까요 과거의 어떤 그런 업황을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나 그런 쪽으로 돌려놓은 게 그 아들인데 사실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이 고인물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자꾸 이제 발목 잡고 하니까 이제 뭐 막말로 그냥 열받아서 나간 거지 그냥. 사업하다 보면 그 뒤로 이게 주가가 이제 거기에 딱 보면은 주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게 과연 될까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 투자를 뭐 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도 보지 않는다. 근데 갑자기 오늘 뭐 리튬 해가지고 뭐 급반등을 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뜬금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 그 좋은 종목 많잖아요. 지금은 가뜩이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정기예요. 상승기가 아니라 조정 중에 반등장이에요. 지금은 2,600포인트가 이렇게 돌파가 됐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네. 지금은 본 추세가 아니다. 그렇게 항상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본 추세로 가기 전에 분명히 기회가 나올 텐데 네.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진짜로 사야 될 거. 제가 연초에 그렇게 배터리 강의를 드리고 바닥에서 몇 달째 얘기를 해도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장고에 이미 물려서 이런 테마주에 물려가지고 못 팔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못 하잖아요. 이동을. 그러니까 거기서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핵심에 머무르시라고 했는데 핵심에 머무르신 분들은 이번 조정기에 별 탈 없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에 너무 반응을 하지 마셔라라는 의미고요. 아무튼 동종목 뭐 혹시 갖고 계셔서 이런 이슈에서 좀 그러면은 네. 뭐 더 가든 말든 그냥 일단은 돌아보지 말고. 현금을 좀 챙겨서 그 큰 흐름을 보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군요. 저희가 수익률 대결 시즌에서 수익을 줬던 종목임에도 네. 불구하고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순간 이제 이런 종목들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럼요. 정리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시장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또 차트의 신 아닙니까? 기술자 왜 띄워드렸는데도 참지 못하고 웃으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이슈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구간이었습니까? 일단 뭐 저기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21선 이격률이 지금 한 20% 정도는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으로 이격을 메꾸는 자금을 한 번씩은 다르게 나와요. 기술적 반등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잠깐만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지금 96,200원대에서 계속해서 하락파가 유지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1선 상단도 7만 원대입니다. 이격은 일단 메꾸는 작업은 거쳤어요.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뭐 바닥 5만 원대 사신 분들은 월요일 날 살짝 올려줄 때는 청산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네. 이걸 가지고 뭐 추세 매매로 다시 뭐 상방을 더 강하게 본다. 솔직히 뭐 4달 공장을 완공했다 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 다다음 날부터는 다시 제자리 갖다 놓은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생산 양산하고 뭐 배터리 3사의 그 재료를 다 대주고 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할 수는 있거든요.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거냐. 그냥 단지 기대감입니다. 일단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나 뭐 추격 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수익을 확보하고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청산톡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했으면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이격을 메꾸기 위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고 이 이슈의 질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도 주가 자체가 상방향으로 틀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다. 다른 이슈들도 좀 봤을 때요. 예시를 좀 자세히 들어드렸으니 대보 마그네틱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세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은 바로 모헨즈입니다.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만나보시죠. 자, 모헨즈 오늘 9.33% 오른 채로 4,86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모헨즈는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 판매사 덕원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새만금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새만금 모멘텀으로 오늘 오른 것이 맞을지 좀 살펴보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33% 오른 채 4,865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꿈틀대네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아주 열심히 꿈틀대만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말을 앞두고 지금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니야. 나만 신났나 봐. 2,600 가가지고 두 분 다 너무 차분해서 우리 문주원 전문가님 꿈틀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새만금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새만금으로 오른 건가요? 예, 새만금 때문에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새만금 때문에 올랐다고. 아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 예. 근데 그 이면에 혹시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일단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지금 새만금 쪽에 조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 정부에서 지금 3조에서 5조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모헨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새만금 근처에 5만 평이라는 땅을 부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땅값? 그죠? 땅값이 올라가겠죠. 부지 가격이. 그러면은 뭐 부의 가치는 더 누릴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뭐 레미콘 업체잖아요. 그렇죠. 본토는 그러면 뭐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해도 이제 뭐 레미콘 뭐 수요는 더 나타날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이 새만금이라는 뭐 국제 공항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새만금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정부 정책적인 방향만 더 열린다면요. 추가적인 상승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요. 예,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눌러놨어요. 네. 눌러놨기 때문에요. 제가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눌러놨는지 예. 살펴보도록 아까 할게요. 이게 한글이 안 써져가지고요. 아, 노트북이요, 갑자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예. 네, 살펴보도록 모엔즈를 할게요.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오늘 저는 이제 제 종목 제시할 때는 단기 수급주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단기 수급주. 예,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할 거. 오늘 단기 수급주였어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앞종 고가를 완전히 벗겨놨어요. 벗겨놨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파동으로 연계되는데 이제 뭐 우량주도 아니고 중저가 우량주도 아니고 완전 개별주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보면 매집 패턴이 완전히 진행된 상황이에요. 매집이 완료됐다? 예,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4월 달에 고가 부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 저게 기준. 예, 장대 양봉의 기준봉 대량 거래를 만들어 놨고 의도적으로 개인들 물량 털기 위해서 하락 압력을 좀 강화시켰죠, 이쪽 부분은. 그리고 이제 살금살금 눈치 보다가 21선 올라타면서 어제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2차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가 오늘 거의 종가를 4,800원대에 마감했는데 대량 거래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눌림 구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2차 상승이죠. 2차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7, 8천 원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단가를 어디서 남들보다 더 싸게 잡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무작정 잡았다가 또 예를 들면 종합지수가 갑자기 뭉개진다 하면은 개별 종목도 타격은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 눌림 구조를 좀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오, 충분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눌러놨었고 네. 이제 올라가겠다는 신호탄을 쏜 만큼 중요한 건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보시는 종목들 싸게 매수해야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 매수 타이밍이나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수익률 대결에서도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더 싼 매수가를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성경희 전문가님께서 이런 종목들 어디서 잡아야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모엔즈나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던 만큼 모엔즈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모헨즈와 더불어서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말고도 문종 전문가님도 꿈틀대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네.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꿈틀대네. 그냥 주가가 뭐 말 그대로 꿈틀대네? 꿈틀 됐으니까. 이것도 뒷짐지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구만, 이렇게. 사실 모헨즈 이 종목이 사실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아, 과거에도 원래가? 뭐 이렇게 남북 경협 뭐 관련됐을 때도 상대적으로 꿈틀꿈틀 됐었고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꿈틀대는데 네. 사실 시가총액이 뭐 지금 현재 500억도 안 되죠. 한 480억 정도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많이 작죠.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역시 이거는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성경희 바닥에서 전문가님 우리 거다. 성경희 전문가님이 전문이실 텐데라고 이거 분명히 한번 찍으실 텐데라고 오.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슈로 해서 동종목이 이제 꿈틀꿈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이런 것도 전문이시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이런 거 전문이시니까 짧게 전문가에게. 심심하실 때 좀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종목들 드릴게요. 네, 전문가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 전문이시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자, 저희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상한가로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6,12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IT 간편 주문과 결제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된 만큼 차트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잉크 코리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희 전문가님은 사과는 그만 먹자. 사과요. 네, 문정원 전문가님. 빨간불에 반응하지 말라라고 행동 지침을 드디어 내려주셨어요. 아까는 올라갔네, 꿈틀대네 라고 적어주셨는데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 문정원 전문가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상한가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상한가는 뭐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꿈꾸죠. 바라는 거죠. 네, I wish.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한 3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건데 거기에 이슈가 뭐 애플페이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 네. 뭐 간편결제 뭐 플랫폼 그 회사잖아요. 네. 시가총액은 약 한 890억, 9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같이 이렇게 그 중심이 없는 시장, 그러니까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전체 큰 시장의 흐름이 방향성을 모색하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뭐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빨간불에 자꾸 반응을 하셔봐야 큰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크게 더 큰 물에서 이렇게 좀 우물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것보다 좀 더 크게 그런 큰 물결이 다가오는데 왜 자꾸 이런 데서 이렇게 한눈을 팔고 계시는지 그러지 말라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야 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뭐 전문이시니까 이런 네. 것도 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바짝바짝대는 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셔라 그런 의미로 아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빨간불에 반응을 안 합니까, 전문가님?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오늘은 반도체, 내일은 뭐 배터리,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 그거 사실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재미예요, 재미. 어떻게 그걸 무슨 뭐 손바닥 이렇게 뒤집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우리는 투자란 말이에요, 투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와요, 크게. 크게 오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크게 보셔라. 우리 노란톡에서도 이 말을 제가 매일 거의 써요. 빨간불에 반응하지 말라고. 너무 어려운데요. 네. 아무튼 바짝바짝대는 거에 반응하지 마시고 큰 물결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1월 달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응을 뭐 바짝바짝대고 이슈주, 테마주 안 해도 수익이 엄청 크게 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묶여서 고통받지 사실 이런 말자. 거 뭐 이렇게 심심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뭐 비중 막 10%, 20%, 30%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네. 꼴랑 뭐 1, 2%, 5% 사가지고 이거 뭐 상한가 한번 먹었다고 내 계좌에 뭐 퍼센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좀 갔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만간에 결정의 때가 온다. 네, 결정의 말씀을- 때가 온다. 알겠습니다. 또 큰 물결이 한번 온다고 하니 믿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도 네. 사과를 그만 먹자. 애플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믿을 이 종목은 이게 있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국내 페이 많잖아요. 우리 저기 갑자기 S페이도 국산화? 있고 네. K페이도 있고 예. 한국 버스사? 한국 우리 4명 중 1명꼴이 지금 이 사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쓰고 계세요?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그 애플페이는 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죠. 뭐 핸드폰도 존중해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단기적으로는 오늘 상승세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아까 대보 마그네슘. 네. 예? 예? 마그네슘이요? 왜 그러세요 오늘? 네, 대본 그 마그네슘. 종목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럼 장대 암봉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121선, 22선 이격이 크다. 자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이격률을 메꾸는 작업을 거칠 뿐이지 이걸 추세로 9,000원, 10,000원 가는 세상은 아직은 아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날 상승세가 나오면은 한 번 꼬리로 무조건 흔들 겁니다. 흔들 때는 거기서 또 추격 매수 때려서 얻어 터지면 안 되고요. 무조건 장대 양봉 이후에는 눌린 코스가 나타나니까 도망쳐라. 정 이거를 매매하게 싶다면 눌린 코스에서 전략을 짜야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사과는 그만 먹자. 네.
그게 갑자기 답입니다. 예. 신토불이 정신으로다가 사과는 그만 먹자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전략이나 이런 내용을 제시해드렸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 힘들게 할 확률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경고성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경고 알람을 받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두 분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저희가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경사가 났습니다. 오늘 금요일 팀에서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골든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박수로 시작했으니까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중간에 골든벨도 장난 아닙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거의 뭐 더블 골든벨을 울려주셨어요. 제가 늘 이제 연초였죠. 연초에 이 배터리 이야기하실 때만 해도 야, 이게 가겠나 이렇게 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전지 신화를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주홍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지금 단기간에 또 10% 넘는 에코프로 BM은 14% 수익이 났습니다. 그냥 즐겨라. 네. have fun. 그냥 즐기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든벨을 울려서 좀 얄밉지만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반기 내내 우리 도앵커님한테 얄미운 대상이 되는데 항상 인정을 하시더라고. 아, 저는 공과사는 확실합니다. 결과로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 설마 지금 왜 혼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할까? 그런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돼서 잘 안 근데? 갈까 봐.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는 없고 그냥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 가격이 큰 위험이 없는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난 거죠. 두 종목 다. 지난주에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골든벨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거 역시도 지난 1분기에 그냥 다들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들어가서 큰 수익이 나고 사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지금 골든벨 규정이 이제 뭐 이 10% 그러니까 이제 뭐 약소하지만은 뭐 이렇게 좀 나왔지만은 사실 이런 종목을 10%하고 뭐 14% 이걸 먹으려고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니다. 더 크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배터리는 제가 연초부터 해서 누구도 강조를 안 할 때 호련단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큰 수익이 나고 요번에도 이 두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절대 대중들은 그쪽을 보지만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보지 마셔라.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대중들이 눈길이 항상 가는 쪽에는 그 다음에는 항상 뒤통수가 있어요. 주식에서는 냉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 꿈틀대려고 하는 준비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 머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본업에 충실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 잠도 잘 주무시는 그런 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뭐 에코프로 말 나왔으니까 뭐 제가 주식 강의에서도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차트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지금 말 많고 탈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600%가 올랐잖아요. 이거 올랐을 때 요 부분,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모든 주식은 각도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할 때는 경계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죠. 가장 좋은 주식은 완만하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뻗쩍 서버린다 하면은 어떻게? 이거는 매도예요. 경계를 내셔야 돼.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잔잔한 파동을 그릴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거 뭐 재미있겠어? 저거 얼마나 하겠어? 막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업 본질의 가치나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가격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 과거에 삼성전자도 고만전자에서 물렸을 때도
7만 원에서 96,800원 찍을 때가 가장 강했어요. 수직으로. 그때 대부분이 7만 원에서 96,000원대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50만 원에서 80만 원 찍을 때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계속 털어내는 과정을 하는 거고 이 회사의 본질, 장기의 뭐 성장 그 가치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뷰에 스크래치가 단 1도 없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자리를 계속 지켜내잖아요. 일단은 그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보고요. 지난번 49만 9천 원에서. 그래서 50만 원 초반대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지인들하고는 그냥 부담 없이 사서 하고 어차피 반도체가 반짝대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스페타를 비중 20%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그냥 가져가고요.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서 뭐 10%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 종목이 10% 과연 10%로 끝날까? 그걸로 만족을 할까 제가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항상 제가 연초부터 그냥 모두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대형주군에서도 사지만은 심지어 LG전자 같은 것도 9만 원 초반에서 거의 30% 40%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워밍업 정도다. 지금 10%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장고장의 평가 이익이 찍히잖아요. 평가 이익이 20% 미만은 내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100을 주고 사는데 120원이 됐으면 20%가 올랐잖아요. 그건 실현을 해야지 실현손익이지 이게 20% 정도는 언제든지 조정 한 방으로 리셋이 돼요. 원위치가 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 올랐다가 평가 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이 회사가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접근했던 그 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그 스케줄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죠. 동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 공교롭게 두 종목이 동시에 골든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 하나의 그냥 그 과정이다. 여기서 사서 또 물려도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제가 항상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데 네. 한 방에 확 사세요. 한 방에. 항상 제일 위험한 게 한 방이고 저는 원칙적으로 1차 매수할 때 5%를 사요. 그리고 사서 물릴 생각하고 5%를 사요. 그리고 내려오면 뭐 한 5%더 사지? 그때마다 이제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또 저거 하면 비중 기본적으로 비중을 10%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운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15% 20%까지 사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해드린 게 9,500원 이하, 9,000원, 8,500원인데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싸게 샀더라고요. 9,000원 초반까지. 어머. 제가 그냥 편편하게 산 게 9,500원 만 원인데 그게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게 갈 수 있는 종목인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부담이 없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종목은 떨어지면 사라. 그러니까 대신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하시면은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들썩들썩 하잖아요. 동종목들도 아마 하반기 돼서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 에코데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으로 골든벨을 울려주신 만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워낙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니만큼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또 수익을 안겨주셨는데 그 이상 너머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린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문지용 감독님, 전문가님과 함께 모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선물 같은 히든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두 분께서 한 종목씩 준비를 해주셨는데 성경희 전문가님, 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인텔사하고 관련이 있고요. 일태사? 인텔이요. 인텔. 오케이. 네네. 인텔사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번에 대만 2030 인텔사가 큰 뭐랄까 행사를 했어요. 행사. 예, 네네.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발표가 서울에 뭘 만들까요? 서울에. 인텔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갑자기?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오. 서울에. 하겠다. 하겠다. 예, 규모는 크게 말은 안 했고요. 네. 빠르면 금년에 설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 이번 연도 안에요? 예, 예. 오.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평소에 그쪽에 뭐 저기 하청을 줬던 이제 국내 기업이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놨어요. 오. 예.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장대 양봉하면은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도가 좀 자체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 마인드 자체가 사면 바로 가야 돼요. 사면 그냥 뭐 캐시박스예요. 돈 넣으면 돈 나와야 되고요. 예, 성격이 되게 급해요. 대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장대 양봉하면은 기간적으로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늘어질 수도 있어요. 늘어지지만 그 이상을 수익률이 확대된다고는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기가 모이는 예, 만큼. 우량주가 아닌 이상 개별주기 때문에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단 상승, 2단 상승, 3단 상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열어서 잠깐 차트보다는 이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 네. 멋지게 하나 그려놨어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차트인가요? 예, 예. 네. 그것까지는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얘는 눌림 종목이거든요,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저기 차트를 잠깐 봤는데 이 앞전 고가까지 지금 도입발을 시켜놓고 매물대도 이쪽에 딱 올려놨어요. 하고, 네. 그러면 바로 장대 양봉 우리가 모인즈처럼 다음 날 당일날 저렇게 열어놓고 다음 날 네. 그 오늘 종가 이하로 안 빠지면 바로 뽑아버립니다. 상단은. 그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화요일 날 휴장이지 않습니까? 아, 화요일날 휴장이네요. 그거까지 고려했을 때 영어 다음 횟수가 날입니까? 좀 줄어드네요. 아, 네, 그죠, 그죠. 그래도 월요일날 저기 덤벼야죠. 아, 진짜? 월요일날. 예, 오케이. 특별하게 눌림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요. 눌림 가격대를 매매를 한번 해보고자 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네. 제가 월요일날 수급 동향 체크하고 이 종목 하나로는 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 보통 보면요. 시장이 만에 하나 다음 주에 좀 흔들리는 시장이 나타난다 하면요. 개별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발빠르게. 이런 개별주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대신 우량주들이 움직이면은 개별주들은 뭐 특정 힘은 개별주들은 있으니까. 좀 네. 움직이겠지만요. 오히려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개별주 종목이 순환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 그 단어를 주시긴 했는데 일단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빠른 움직임을 네. 많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차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제 휴장이 있는 걸 좀 생각을 했음에도 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번에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힌트는 드리지 않았어요. 거의 그 인텔과 그 데이터 센터 이야기 위주로 해드렸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종목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더블 골든벨의 주인공 문중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내 히든 종목은 히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늘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려요. 혹시나 종목명을 얘기하실까 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라. 근데 심지어 말까지 하면 히든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거라도 종목의 숨겨주세요. 히든을 이렇게 정하는 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고 딱 나가면은 그 사이에 벌써 로나톡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 공개가. 네.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긴 한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제 히든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듬뿍 사서 듬뿍 팔 수도 있고 일단 돈만 있다면. 그럼요. 그리고 비중을 기본 비중 10% 20%를 채워도 크게 걱정이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 핵심 코어가 변화된다. 핵심 코어가 변화하고 있다. 핵심 코어가 변화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포스코라는 그룹이 뭐 하는 회사죠? 철강. 철강이잖아요. 근데 철강에서 뭘로 변하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렇죠. 공부 이제 조금 되시네. 네. 그러니까 네. 기업이 사양 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성장이 없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은 존속을 하지만은 이 시장 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더 이상 성장의 그 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변화를 계속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과거에는 가전을 팔다가 가전에서 반도체에 손을 대고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통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캐시카우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기업이 존속을 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과거에 무슨 방직 회사라든가 뭐 그런 회사들 보면은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동종목은 포스코처럼 핵심 코어가 주 사업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변화하는데 포스코는 막 그냥 그 깽가리 막 치면서 이렇게 막 변화하는데 너무 막 그냥 그 시장에 막 그 열심히 알리고 있는 거죠. 나 아야를 변화한다고. 잘하는 거죠. 아야를. 그렇지. 아야를 잘하는 거고. 그럼요. 깽가리라뇨. 네. 근데 동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분위기가 보수적이에요, 원래. 아, 그래요? 기업 문화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포스코도 한 보수적 하지 않나요? 한 보수적이었는데 네. 요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동종목은 아무튼 그래서 잘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 동회사가 이 바뀌는 핵심 코어가 바뀌는 그 핵심 코어가 미래에 무한 성장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시작이니까 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뭐 그 뒤에 가서 그냥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도 반도체 재패를 하기까지 2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딱 반열에 올라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 회사가.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은 시가총액이 넘버 3 정도까지도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넘버 3. 네, 넘버 3. 세계 넘버 3? 아니 국내. 국내. 시가총액 세계 넘버 3면은 엔비디아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꿈이 큰가요? 네. 성장성이 무한하다고 해서. 아무튼 대한민국이 어쨌든 시가총액이 지금은 딱 고정관념이 돼 있잖아요. 코스피 2,000조, 코스닥 400조. 그런데 이 회사가 속한 그 섹터 때문에 시가총액도 레벨업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2,000조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1,000조였어요. 1,000조. 그게 2배 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그동안은 반도체 하나로 2,000조가 왔다면은 앞으로는 동회사 섹터로 해서 시가총액 3,000조, 4,000조 이상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조금 괜찮으면은 네. 차트를 통해서 제가 원래 차트는 잘 안 봐요. 차트 네. 차트는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그 상대적인 위치 정도를 이제 보는데 객관적 지표로서 그냥 하나 네, 봐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차트에 익숙하시니까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회사가 지난 4월달에 대량 거래를 수반을 했는데 갭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쭉 올랐죠. 여기가 거래량이 딱 모인 자리죠. 요게. 자, 그럼 여기서 반짝 떠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듣고 해서 다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서 물렸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털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 마시라는 게 시간을 두고 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오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금 한 달 반이에요, 기간적으로. 그러면 이 갭을 지금 현재 이 갭을 다 메꿨잖아요. 여기 요 돌파 갭을 소멸 갭으로 해서 다 메꿨잖아요. 그럼 여기를 메꿨으면은 지금 이 이평선이 또 수렴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거래가 매도에서 나간 흔적은 없고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아주 쉽게 말해서 단기로 들어온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그 가격은 지금 양봉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요 앞에 양봉하고 요 자리가 이렇게 되죠. 그럼 다음 주 정도 돼서 별다른 거 없으면 요 정도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눌리면은 또 살 수 있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제 종목의 특징이 떨어지면 더 산다. 그러면 또 반드시 시세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종목을 다 아실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히든을 가려주시면서 돌려 말씀을 해주셨지만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거의 비유법 장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두 분의 노란톡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팀과 함께 달려왔는데요. 전문가님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문종 성경희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